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광주의 문화축제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문화발전소, 광주문화재단의 노희용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아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우리 전통문화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한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광주 문화행정의 책임자로서 예. 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취임 후 1년 반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문화재단이 하는 중요한 일이 광주의 문화행정을 총괄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 향유권을 확장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 일은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문화를 평상시에 못 누리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총 130억 원을 1년에 광주시에 할당해 줬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전 직원들이 5개 구청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 이용률. 네. 그 전에는 13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충분하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공공기관이 29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아서 2위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한국 거버넌스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이 정식적인 공공기관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통치하고 또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조기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연초에 곧바로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문화계에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광주문화재단이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높게 평가됐을까요? 예, 그 제목이 지역 상생, 문화 동행 이런 제목으로 상이 나왔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문화 예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지난 7월 달에 부산에서 그 페스타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우리 광주가 최우수상,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경쟁했던 문화재단들은 52개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1등인 셈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과 또 참여하는 시민들, 예술인들이 다 함께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유아들의 교육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아들을 교육시키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결과물로 공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연 제목은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문화전당재단하고 또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7개 기관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었고요. 공연을 저도 같이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놀란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기저귀를 차고 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공연을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정말 몰입도가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공연장이기 때문에 무대가 그리 높지를 않습니다. 거기로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배우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 문화예술 교육이 효과가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 콘텐츠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러 기관이 협업을 하고 또 내용 자체도 의미 있고 신선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그와 동시에 우리 광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7세 미만의 유아들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이 의무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좋고 또 제도도 형성하고 해서 두 가지가 잘 됐다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예, 네, 예. 어떤 성과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 세계적인 축제 중에서 유명한 것이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194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프린지니까 주변의 예술 공연이고 본 무대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왔던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광주에서 두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팀은 초청을 받아서 갔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접 지원을 했던 팀인데 그 이승규라는 작곡가가 크리에이티브 아트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 플라스틱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녹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첼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농약통이 있지 않습니까? 양철로 만든 농약통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농약통의 통이 첼로의 몸통하고 거의 비슷한 음량을 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용하는 의미로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음악 분야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도 있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시안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에서 지원했던 연극 한 편이 또 아시안상을 받았습니다. 그 연극은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연극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을 받았는데 이게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라는 이 작은 지역에서 출발한 공연이 예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광주 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무더위가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 축제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한창이고 다음 달엔 광주 국제 아트 페어도 열리는데요. 예. 아트 광주는 재단이 준비하고 있죠. 예. 네,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잘하고 있고요. 아트 광주는 지금 금년이 16회인데 작년부터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비엔날레는 11월 2일까지고요. 저도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고 왔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 광주라고 이름을 이제 완전히 픽스를 시켜놨는데요. 그전에는 뭐 아트페어 광주, 아트페어 뭐 다양하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아트 광주라고 하고 매년 앞에다가 연도 2025, 2026 이렇게 바꿔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스위스의 아트 바젤이고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프리즈 런던, 이건 프리즈 서울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은 키아프가 있고요. 이런 데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뒤처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광주의 특색을 아트 광주에다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요. 이제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과감하게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과 협업했던 외국들하고 해서 5개 국가에 우리 20명의 그 예술가들이 가서 최근까지 전시를 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의 미술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16회인데 11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총 96개 갤러리에서 참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총 작품은 한 4,400여 점, 그 정도 전시가 될 거고요. 아트 광주는 아트 마켓, 미술품 판매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적정하게 마음에 드신 작품이 있으면 그 무리를 하셔서라도 네. 집에 가서 하나씩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요.
주로 이제 고객들이 주로 구입하는 고객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보고 할아버지 저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 그 할 수 없이 사주고 또 작품이 그 집에 걸어놓을 만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저 안 사셔도 좋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화재단은 축제 행사뿐만 아니라 이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시민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시행했던 프로그램의 하나가 찾아가는 문화 공연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을 당신 곁에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5개 구에서 정해진 그 공연장에 공연 팀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딱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좀 적응이 되니까 그 시간이면 상당히 이제 모여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공연을 하나 하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은 주로 이제 버스킹, 거리 예술이죠. 버스킹하고 아카펠라나 클래식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평가는 산책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멋진 공연이다. 이런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난 상반기 진행해 보고 나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무언가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되려면 정말 찾아가야 된다. 경로당도 찾아가고 또 장소를 고정시키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공연을 하자 하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책을 제대로 갖추고 예산을 조금 늘려서 향후에는 진정으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문화재단 인근에 광주공원 주차장이 최근 탈바꿈했죠. 예. 네,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하신 당신 곁에와 같이 버스킹 공연이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어떤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거기에서는 코스튬 플레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그 만화 속의 주인공이 입는 옷은 의상은 쉽게 입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무용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저지난주에 그러니까 했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릿 댄스입니다. 스트릿 댄스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희경로로 갔습니다. 네. 희경로는 전통 누각이거든요. 거기에서 최신의 현대적인 춤, 스트릿 댄스를 그 안에서 추는데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거기가 또 포장마차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포장마차에 앉아 있다가 공연이 시작되면 공연장 의자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고 또 희경로에도 올라가 보고 아주 다채로운 그 문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의미 있는 것이 광주시에서 우리 강기정 시장님 지금 대자보 하시면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그다음에 보행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시잖아요. 거기가 대자보의 출발지입니다. 광주 대자보의 출발선. 그래서 그 지저분했던 주차장을 전부 정비하고 광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시민들께서. 네, 확실히 걸으면서 볼거리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처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단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가 협업 그리고 개방입니다.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새로운 공연물로 만들어내고 또 현실적인 정책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또 각자의 정책을 옆에서 판단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방이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로 개방을 삼아가지고 저희 빛거울 시민문화관 1층을 전시실로 완전히 그 리모델링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시를 했는데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오가는 시민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아트스페이스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에 노벨상 받았던 한강 작가 이후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학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함께 모여서 책도 읽을 수 있도록 글빛 마루 정원이라고 그걸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개방하고 있고요. 또 전통문화관 울림동에 있거든요. 오늘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한복 체험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고 옛날 전통 가옥에서 사진을 찍으면 또 멋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희경루 있고요. 희경루는 야경이 아주 멋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부 오픈되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주저하지 마시고 쑥 들어오셔서 안에 무엇이 있는가, 공연이 진행이 되면 또 공연도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얘기한 대로 문화재단은 이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 말고도 광주 전체에 문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광주의 문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문화 강국을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문화 중심 도시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문화 중심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정부가 여러 번 정당 집권당이 바뀌면서 그 와중에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제한도 받고 축소도 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의 2%까지 문화 예술 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2030년 장기죠. 공약을 했는데 아마 실현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는 1.02%밖에 안 됩니다. 그걸 2배로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고 이제 우리 광주시는 다행히 지금 우리 시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이 4% 가까이 됩니다. 그 정부에 비하면 4배나 많은 거죠, 비율로.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그래서 광주는 문화예술 도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민들의 체감도는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향이라고 하면 3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예술이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가. 저희가 쭉 거슬러서 보면 삼국 이전 시대부터 마한 시대부터 우리의 역사적 전통이 문화예술에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도 있고 또 시가 문화도 있고 또 남종화도 있고 등등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술가하고 작품이 꾸준히 배출이 되는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대 미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거기에 판소리 이런 부분이 인방울 같은 그런 거인이 이렇게 나와서 유지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를 하느냐.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방한다는 뜻이고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문화예술을 함께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에는 충장축제를 비롯해가지고 억새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문화예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기관들이 많습니다. 예. 네, 각자 역할이 다른 이런 대형 문화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예. 우리 시에는 광주시에는 문화기관 협의회라고 협의회가 쭉 구성돼 갖고 왔고요. 거기 16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거기에서 지금 의장 기관을 맡고 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그 정책적인 교류도 하고 또 상당 부분 힘을 합쳐서 공연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그 폐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칼림바라는 조그만 악기 있거든요. 네. 조그만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유아 기관에다가 배부도 해드리고 했고요. 또 이번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이 공동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이런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협의체는 있는데
주로 이제 정보 교류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 하면서 다양한 작지만 지금 다양한 정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콘텐츠를 더욱더 다양화시킬 예정이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유아 그 연극 이런 것이 협력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광주 문화계의 오랜 수건인 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상황도 궁금합니다. 분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요. 예.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희망하는 사업이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흔히 광주에서 그동안의 현대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주장했던 논리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충청도까지는 있는데 청주에 있거든요. 네. 청주까지 있고 서울, 과천, 덕수궁 이렇게 있고 대전에 지금 조만간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함이 없다고 우리도 하나 달라. 이런 정도밖에 논리 제시를 못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지금 광주의 여건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고요. 비엔날레라는 오래된 역사, 30년이 된 역사를 가진 국제미술전람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있죠. 시립박물관이 있죠. 저희 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아무데도 없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전당재단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그 내용 콘텐츠도 확충이 되고 있고 거기를 찾아가 본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런 정도의 충분한 시설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를 통해서 국제적인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이미 양성되고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서서히 시민 참여하는 문화가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된 도시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현대미술관이 오면 그냥 하나의 건축물만 지어가지고 덜렁 찾아와 봐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미술관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 박물관이 살아있다 하듯이 광주는 미술관이 살아있다. 이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서 이 문화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좋다 그럼 광주 가져가라 했는데 광주에서 이걸 신양파크로 할지 중앙초등학교로 할지 그 사직공원으로 할지 이거 아직 안 정했거든요. 네. 이것은 광주시 정부도 있지만은 예술계도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고 전 시민들이 합의를 도출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주겠다 하면 얼른 가져와서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주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또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는 다양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들은 그동안에 쭉쭉 그 지속돼 왔던 거고요.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 총 예산이 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원받는 단체는 400여 개 단체와 개인 합쳐가지고 400여 개가 되고요. 거기에는 큰 카테고리로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요한 걸 말씀드리면 예술 분야의 교육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예술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연장에 상주하는 단체들 지원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시민들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일반적인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네, 동아리 지원 사업이 총액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2억 8천만 원 되는데요. 이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고 자기들의 그 취미 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지원 사업이 내년 1월이면 곧바로 그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신청받아서 선정을 완료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광주만의 특색이죠.
다른 데는 5월 달 돼가지고 그때부터나 지원 시작하거든요. 예, 그것이 다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 경쟁률이 약 4대 1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합격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그 좋은 작품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앞서 광주 동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예.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부쩍 저보고 내년에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 대표로서 문화재단의 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네. 문화는 여가나 여흥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거나 돈이 남아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그 자체일 수 있거든요. 공기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듯이 문화는 우리 영혼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 문화예술 큰 축제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노희용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